네, 어찌 보면 11월이 이제 본격적부터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도 11월의 첫 문을 윤여민 이사와 함께 모닝 스탠바이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변동성이 연말 갈수록 좀 많아지는 게 뭐 대선, 금리, 실적, 지표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포인트 어디에서 잡아볼까요? 네, 사실은 이번 주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점을 찍습니다.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지표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초박빙입니다. 주말 중에 계속 이 당선 확률이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경합주에 대한 그런 확률도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해리스 부통령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온다만 또 오늘 새벽엔 또 다시 또 트럼프가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 그 얘기인즉슨 당선자가 바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다 결과 투표 끝나도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측면보다는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 더 갈 수도 있다. 오히려 한 11월은 계속 이 얘기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 이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계속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이 대선이 만들어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FOMC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금리 인하 25bp 거의 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11월, 12월 다 25bp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고용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지금 백악관에서 좀 흘리긴 했죠.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뭐 허리케인도 있고 뭐 보잉이 관련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은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FOMC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상무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들이 좀 결정되나요? 이게 이제 이 부양책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분명히 이 중국도 대선을 미국 대선을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분명히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부터 오늘부터 8일까지 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부양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확인하려고 들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정책이 좀 더 바뀔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도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내 이 금투세 관련된 얘기들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막판 좀 나왔는데 주말에도 좀 흘러나왔습니다. 뭐 3년 후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안 통과의 어떤 절차상 봤을 때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 지표는 계속 좀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대륙별로 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하고 대선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상무회의라고 해서 상당히 유동적인 정책의 변화. 거기에 한국에서 내부적으로 금투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당분간 이제 종목 장세는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닝 관심주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번에 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괜찮았어요. 말씀하자마자 다음날 이렇게 확 뛰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한번 세 가지 키워드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좀 반도체 쪽에서 좀 갖고 왔는데 3분기 이제 상세 실적이 삼성전자를 발표가 했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좀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HBM3E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납품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어떤 모 언론사의 어떤 단독 보도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사실인 거죠. 네, 네. 그 얘기인즉슨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어떤 이러한 뭐 단독 보도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풍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엔비디아와 관련된 퀄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4분기부터는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숫자로 찍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HBM4 지금 6세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확실히 좀 이제 나오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예. 지금 TSMC와 파운드리 쪽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적과의 동침인가요? 이게 네. 인텔이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가 IP도 하지만 또 파운드리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본인의 어떤 IP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파운드리를 좀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역전을 당한 어떤 그런 타이밍을 현상을 놓쳤군요. 보면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기술이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HBM4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과연 조립을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납품을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인텔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서 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의 동침, TSMC와의 제가 볼 때는 협력까지 염두에 뒀다는 거.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기술이 많이 못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어쨌든 성장을 위해서 그쵸. 매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TSMC와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러한 어떤 열린 가능성을 좀 내비쳤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상세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뭐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좀 턴키 방식의 IDM이라고 하잖아요. 종합 반도체 기업의 특성을 좀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면서 전략 수정을 했다는 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 이제 그런 31일 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런 그 상세 실적 발표를 보면서 아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서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때문에 밀렸었던 HBM 쪽에서 따라붙는 모습이었고 파운드리도 약간의 눈물을 머금고 이제 좀 더 도끼를 품는 그런 모습입니다. 6만 원 넘겨야죠 다시.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아, 그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에 네.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그런 하고요. 부분도 있고 예. 또 이제 11월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빠르게 인사를 단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개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개편, 인사 개편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부 단속 하나 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3분기 실적 중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하면 사실 메모리 쪽 사업과 좀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만큼 일시적인 제가 볼 때는 비용을 털었기 때문에 네. 4분기에 얼마나 반등하는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인지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좀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시세를 내면서 받쳐주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 8월하고 9월 사이였습니다. 결국 7만 원대 초반 깨지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연저점 수준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목표가는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목표가 조금 장기적으로 한 8만 원까지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고가가 올해 88,800원이 장중에 한번 이렇게 도달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우선 장기 목표가로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조선에서 갖고 왔습니다. 조선이군요. 네, 지금 3분기 실적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뭐 동반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업황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들이 살아있는 섹터가 몇이나 될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좀 조선주밖에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HD, 한국, 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3분기 모두 실적이 다 선방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고부가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수주전에서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가를 포기하게 되면 얼마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지해 오느냐가 어쨌든 한국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전략이 달라요. 네, HD, 현대중공업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 수행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해양 드릴십 어떤 해양 플랜트 드릴십 부실을 좀 삼성중공업은 털어내면서 예. 특히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99억 정도 나오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털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저가 컨테이너선의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내 3조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은 뭐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제가 뭐 중국 조선사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특히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굴기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학으로 좀 밀어붙인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가의 수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고가로서 수주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다 먹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국 조선사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저가로 수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큼 고부가 가치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중국 조선사들은 고민이 있을 거고. 시장 파이 쪽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 운반선이라든지 뭐 페트로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진출하려고 할 거고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거기를 지키려고 하는. 기술력 하나로 지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얼마나 초격차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슈퍼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기서의 파이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주들 다 좋다고 보셨는데 그럼 아무거나 다 되는 건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조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하나 엔진을 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엔진사. 맞아요. 하지만 이제 조선 3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살짝 좀 빗나간 네. H현대 미포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바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9월 달, 그러니까 특히 이제 3분기에 예. 사실 조업일 수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추석부터 시작해서 연휴들이 여름 휴가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또 미국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또 환율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생산성 개선으로 수익성을 지켜냈다. 여기에 후판의 가격이 조금 하락했던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35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수주 목표가 32억이거든요. 올해 32억 목표인데 지금까지 57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곱하기 2네요. 네, 180% 이상 초과했습니다. 이게 10월 제가 볼 때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2달 더 남았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거죠. 200%까지도 채울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조정이 상당히 지수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예.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지 않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 사실은 좀 이제 헤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좀 경기 방어주의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무거운 종목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수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지금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날 한 5% 가깝게 좀 밀렸어요. 어떻게 목표가 잡을까요? 네, 사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찬스인가요? 네, 찬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저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전고점이 지금 122,800원인데 그러네요. 일단은 뭐 12만 원까지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하니까 더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여지를 열어두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키워드를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다시 한번 꼭 하나씩은 넣어주시네요. 네,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은 ABL 바이오. 사실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10월 17일 날 52주 신고가 흐름 이후에 사실은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장대 양봉을 뽑았던 것이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요때 16%대 지금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네네. 거의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딱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금요일자로. 정확하게 이제 그 시초가와 거의 이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예. 정도면 조정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기술적인 의미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사실 이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뭐 기술 이전 이런 키워드가 있지 숫자와는 살짝 좀 거리가 있거든요. 숫자와 어떤 숫자?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숫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대가.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산오피에 파킨슨병 등 어떻게 보면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마일스톤 이제 5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이 찍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톤이 매출이 없는데 예. 가끔씩 딱딱딱 찍힙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출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임상 넘어갈 때마다 이제 돈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봤을 때, 이제는 기술 일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예. 숫자가 나오는 어떤 종목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제약바이오 상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폼이 올라온 거예요. 폼이 올라온 거고 네.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뭐 2019년부터 계속 이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죠. 이제 네. 어쨌든 마일스톤으로 돌아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다시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관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눌렸을 때가 기회가 되는데 정고점이 43,300원이네요. 다시 한번 이걸 목표가로 사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세 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즘 우려 많은 반도체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 관심 영역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두셨는데요. 저평가된 거는 물론이고 내부적인 불확실성도 좀 제거되는 분위기 속에서 4분기 반등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장기 목표가 8만 원대, 8만 원 딱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 중에서 HD 현대미포입니다. 원래 이제 부품 쪽으로 가셨다가 기자재 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됐는데요. 자, 생산성이 좀 개선이 되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좋죠. 수주 좋습니다. 1차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여기가 기술 수출의 맛집이에요. ABL 바이오인데 기술 수출의 매력 있고 연말까지도 실적을 좀 기대해 봅니다. 또 보니까 10월 초에서도 뭐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이 모닝 스탠바이에서 언급을 해줬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전고점 43,3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종목도 잘 참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